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이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OT 끝났고, 자, 오늘 기초 이론을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죠. 기초 입문서. 자, 246쪽이네요. 자, 11월 동안은 기초 배우는 거예요. 기초. 이제 본격적인 세법 수업은 12월 달부터 진행한다고요. 기본서로.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프린트는 매일 정리 노트와 이거 조세 총론 프린트 두 개죠? 프린트 두 개예요. 두 개. 자, 프린트 확인만 하고요. 자, 246페이지 꼭대기 조세의 기초 이론. 조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모든 세금을 조세라고 그래요. 조세.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조달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달하는 세금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조세. 그럼 세금은 누가 조달할까요? 누가 거둘까요? 오로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과세권자는 누구다? 국가. 국가가 조달할 수 있고 또는 국가가 아니고 뭐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조달하면 국가가 거두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법의 기초는 뭐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행 국세의 종류는 13개가 있어요. 이름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는 11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탈 세금의 종류는 뭐다?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 자, 그럼 일단은 세금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자, 거기 한번 봐요. 꼭대기 246 조세의 정의라고 나왔잖아요.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딱 밑줄 그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일반 경빈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밑줄 그어요.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줄 긋고 과세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금은 누가 걷어갈 수만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라 그래요.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 또는 과세 뭐라고 얘기한다? 주체. 주체.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밑에 특징, 조세의 특징은 1번 조세의 정의를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과세 주체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를 뭐라 그런다? 과세권자. 주체라 그래, 주체. 그래서 1번이 보시면 뭐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거를 뭐라 그런다? 국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럼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토탈 몇 개가 있어요? 토탈 8개가 있어요.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 국세청이 걷어가면 뭐라 그래요? 국세. 세무서와 국세청과 관련 있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얘기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다? 8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 한번 봐요. 첫 번째 도지사, 두 번째
특별시장, 세 번째 광역시장, 네 번째 시장, 다섯 번째 군수, 구청장.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군데가 자치시, 자치도가 있죠. 자치시에서도 걷어가고 자치도에서도 걷어간다. 자치도는 어디 있어요? 제주도. 아주 잘하네요. 자치시는 세종시.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다 그냥 10억 이상 돈 벌었어요. 이사도 안 가고 특별 혜택을 줘가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246조. 자, 조세의 목적. 그래서 조세의 목적이 나왔죠. 세금을 걷는 목적은 거기 뭐라고 찍혀 있어요? 경비충당. 1차적으로 뭐다? 재정수입 조달을 위한 것이다. 즉 재정수입을 해서 경비에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 있다. 그럼 세금은 목적이 뭐다?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다. 그래서 재정이 뭐다? 돈.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결국 어디에서 사용한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재정수입 조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정책적, 경제적 목적으로 조사를 부과하는 기능이 중대되고 있다.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뭐다? 일반 경비. 일반 경비에 충당하려고 또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는 것도 있어요.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을 위한 것은 뭐라고도 얘기한다? 일반 경비 충당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경비는 나중에 배우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일반 경비는 뭐가 있다? 세금을 걷어서 재정이 있어야죠. 세금을 걷어서 국방에도 사용하고 치안에도 사용하고, 그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기간 산업에도 사용하고 우리가 복지 혜택도 주고, 이게 일반 경비에 법에 의해서 두루두루 사용한다고요. 이런 목적이 있다. 자, 그럼 3번. 그래서 세금은 포인트가 뭐다?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세금을 50만 원 내면은 50만 원어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대가성, 비보상성이에요. 반대급부가 없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이라고요. 반대급부가 없다. 자, 그 다음 올라갈까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죠? 그러면 무조건 징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꼭대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과세 요건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금을 과세하려면 법률적인 요건 4가지가 결정돼야죠. 그래서 4가지가 뭐다?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 박스에.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 4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4가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배운다? 세목별로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세법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 4가지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잖아요. 그럼 안 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임승차를 할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무임승차. 그래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되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과세 요건은 첫 번째 뭐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순서는 관계없다.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뭐다? 납세 의무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뒤에서 다 배워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뭐가? 세율. 이 4가지. 4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다.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자, 일주일 전에 꼭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안 나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중개사 시험은 학력에 관계없다. 나이에 관계없다. 알아들었나요?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면 한 번에 붙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다? 기억이 나야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앉아있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약간 까먹고 학원 나가면 시원하죠? 다 까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뇌 구조에 따라 기억을 잘하는 분이 있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 있죠? 그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남들이 한 번 볼 때 자기는 두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10년째 시험 이번에 응시했잖아요. 지금 이 신청이 딱 하나 걸려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붙으면 10년 만에 합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게 합격해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기억력이 없는데도 반복을 안 해.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용어 정리해야죠. 다시 하면 또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갑돌이가 상가를 10억짜리 분양받습니다. 갑돌이가 상가 10억짜리를 분양받았다고요. 그럼 분양받으면 무슨 등기 쳐야 돼요? 내 걸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죠? 분양받았잖아. 잔금이 끝나면 등기를 쳐야죠.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등기 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요. 안 내고 무임승차할 수 있죠? 세금을 안 내고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자, 그럼 과세 대상은 뭐야? 상가. 이 상가를 과세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을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도 얘기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주된 단체, 주체고, 이거는 물건 등을 객체라 그래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갑돌이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얘기하죠. 금액,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얼마짜리 분여도 10억. 그래서 10억을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은 뭐다? 세, 부담율. 세율이 뭐다? 세금 부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에서 다 만들어 있죠?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부담해야 돼요? 몇 프로? 취득세만 뭐야? 4%를 부담합니다. 이 4%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세율.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해야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공식이 있잖아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이렇게.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고요? 과세 표준. 그럼 10억에 4%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 10억에 4%면 얼마? 10억에 4%면 4천만 원 아니에요? 4일은 4. 이 정도는 암산을 해야 돼요. 10억에 4%. 40%면 얼마예요? 40%면 4억. 4%면 4천만 원. 이렇게 끊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천만 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산출세. 그래서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야. 산출세. 그럼 이건 며칠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자,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 공식은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세율은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곱하는 거라고요? 과세 표준에 곱한다고요. 금액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247쪽 그 박스 꼭대기를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납세무자 쭉 나와 있죠? 용어 설명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5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5번 자, 국민의 4대 의무죠? 국민의 4대 의무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6번 딱 별 붙여요.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6번 별 딱 붙였어요. 자, 조세는 뭐가 원칙이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세목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납이 뭐다?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물납. 그리고 현행세법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국세, 상속세와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그 박스에서는 뭐다? 분할 납부도 있어요. 자, 원칙은 뭐라고요? 금전 납부. 원칙은 금전이 뭐예요? 현금 납부죠. 그죠? 또는 신용카드 등도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금전 납부. 그러나 돈이 모자라면 뭐도 할 수 있어.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라 그래요. 줄여서 분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를 인정합니다. 물납, 분할 납부 관계. 자, 우리는 몇 개 위주로 지난 시간에 배운다고 그랬어요? 자, 칠판 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등기할 때 소유권이 아닌 것.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리고 보유할 때 무슨 세금을 낸다? 재산세.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네요.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이 5개 위주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 뭐다? 등록면허세. 그럼 보유할 때 매년 여러분들이 내잖아. 재산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재산세예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상가를 갖고 있다.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세법도 고득점을 해요. 매년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리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부자들에게 뭐를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지금 배우고 있죠? 구체적인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물납, 분할 납부, 가능, 불가능한 맛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하다.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일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능력.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럼 능력을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금전 납부만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납 없어요. 자,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뭐 내는 거야? 매년. 매년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매년 내잖아. 그럼 매년 내기 때문에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왜 물납이 가능할까요? 매년 내다 보니까 돈이 없어. 물건으로 받아줘요. 매년 내다 보니까 금전이 부족해. 나누어서 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안 돼. 뭐만 받아준다? 분할 납부만 받아줘. 뒤에서 다 배워요. 오늘은 아웃라인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안 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우리는 기초에서 뭐를 알면 된다?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에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도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매년 종합부동산세 내야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왜 만들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투기꾼에게 뭐다? 물납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매년 내다 보니까 뭐다? 돈이 모자라. 이렇게 돼.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투기 방지죠? 물납은 안 받아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하나, 둘, 세 개는 필수예요.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다. 분할 납부만 가능한 세금은 뭐밖에 없어? 종부세, 양도세. 세 가지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둘 다 불가능한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다? 재산세밖에 없다. 세 번째는 뭐다? 분할, 납부만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밖에 없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자, 박스. 조세, 물납. 물납의 결정은 뭐다?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이 물납은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대표적으로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라고요. 세금 대신에. 자, 그 다음 분할 납부 2번 나와 있죠? 이거는 분할,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일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그래서 밑에 박스 별 딱 붙여요. 세금별로 가능, 불가능이 나와 있죠? 딱 5개만 알면 돼요. 자, 물납되는 거, 재산세,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상속세가 있어.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와 관련이 있으면 국세예요, 상속세. 그리고 분할 납부, 지방세는 재산세만 딱 밑줄 그어.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지금. 자, 국세는 뭐가 있다? 종부세, 양도세, 여기까지만. 딱 5개만 정리하라고요. 자, 재산세.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국세의 제일 밑에 양도소득세, 종부세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다. 그럼 제일 밑에 양도소득세는 뭐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불가능하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 장짜리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강의한 게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은 이 프린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봤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 우리가 5개 딱 적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적혀 있잖아요. 자, 이 5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립세라 그래요.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거잖아. 따로따로.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양도세 따로따로 과세하니까 독립세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본세라고 얘기한다. 이 5개, 1번부터 5번까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세금은 뭘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누가 걷어갈까요? 국가가 걷어가는 거죠? 그럼 이 5개 중에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 뭐가 있어? 종부세와 양도세, 투기 방지를 위해서 요거는 많이 들어오니까 누가 걷어간다? 국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국세. 그리고 3가지는 밑에 거 2녀석보다 덜 들어와. 덜 들어오니까 3가지는 국세가 아니라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프린트에 적혀 있어요.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야.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다. 등록세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이 아닌 것.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등록면허세. 소유권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취득세. 이렇게. 그 다음 재산세, 지방세죠? 자, 4번, 5번은 종부세와 양도세는 세무소에 내는 거예요. 국세청에. 그럼 세무소와 관련이 있는 거는 국세. 세무소와 관련이 있는 거는 국세고 관련이 없는 거는 지방세입니다. 칠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죠? 그럼 취득세 어디로 내려가요? 응? 시청에, 구청에. 취득세는 어디다 내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그래서 취득세를 내려가는데 세무소에 가서 취득세 내도 되나요? 그러면 공무원이 제정신이 아니군. 속으로. 세무소로 가는 거예요. 세무소. 양도세 이런 거는. 그래서 취득세는 시군구로 가야 된다고요. 지방세는. 그래서 나와 있고, 자, 옆에 뭐라고 찍혀 있어? 물납, 분납 찍혀 있죠? 그럼 1번, 2번은 XX. 왜 둘 다 불가능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전으로만 납부하는 거예요. 일시불이라고요. XX. 찾았어요?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다. 5. 둘 다 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재산세는 둘 다 그래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납, 분할납부는.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고액납세자가 돈이 없어. 매년 내다 보니까 물납 가능합니다. 근데 고액납세자가 재산세를 내려고 보니까 뭐다? 모자라. 분할납부를 받아준다고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안 돼요. 분할납부만 받아준다. 양도세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왜 이에는 물납이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분할납부를 받아줘야 되겠죠? 왜 이에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무대뽀로 외우면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 국세잖아.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손해 나죠. 물납 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돼. 그럼 평가할 때는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해줘요. 시세가 10억짜리인데 물납할 때는 7억에서 8억으로 평가한다고요. 그럼 물납하면은 이익 나요? 손해 나요? 손해 나죠. 20, 30%. 손해 나니까 부자들은 물납을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는 자가 없으니까 폐지를 시켜버린 거야. 누가 물납하겠어요? 팔고 현찰로 내지. 20, 30% 손해 나니까 폐지. 왜 폐지시켰어? 하는 자가 없으니까. 근데 왜 여기는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재산세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종부세와 양도세는 왜 물납을 할 수 없다? 하는 자가 없으므로. 왜 없어? 20, 30% 손해나니까 폐지를 시키고 재산세만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언젠가는 폐지되겠죠. 그죠?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뭐다? 재산세만 살아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 보면 1번 지방세, 국세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뭐다? 물납, 분할납부를 정리한 거예요. 정리했잖아요. 자, 그래서 11월 달에 학습 목표는 뭐다? 이거 한 장짜리예요. 이거를 배운 한도 내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책으로 들어갑니다. 책으로 조세의 분류. 248쪽 조세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 주체. 과세 주체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 뭐라고도 얘기한다? 주체. 주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1번. 국가가 과세 주체이면은 뭐라 그런다? 국세. 국세야.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국세와 국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내국세. 그럼 관세는 뭐다?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하죠? 관세청이 담당하는 거야. 관세청이. 그리고 내국세는 누가 담당한다? 국세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관세. 그래서 관세는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출제 제외. 자, 그 다음 보시면 쭉 나왔잖아요. 세목. 이게 중요한 거야. 세금의 이름. 그래서 국세는 토탈 몇 개야? 13개예요. 13개라고요. 13개. 한번 씌워봐요. 13개가 있나 없나. 12개인데 등이 관세예요. 알아들었어요? 관세는 출제 안 된다고요. 그럼 이런 거는 다 국세인데 우리가 출제되는 거 밑줄 그어요. 종부세. 그리고 뭐다? 소득세. 자, 소득세. 밑줄 그었어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 하면 두 개를 합쳐서 쓰는 용어라 그랬죠? 부동산 관련.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이거를 합쳐서 소득세라 그래요. 항상 소득세는 원래 세 개인데 하나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하나는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소득세. 그리고 우리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단 국세다 이거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본다고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제외가 되더라도 기본은 알아야죠. 이거는 세무서와 관련이 있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다 국가에서 걷어가는 거다. 주세. 주세가 뭐예요? 술 마실 때 내는 세금. 주세. 술을 엄청 많이 마시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이 많이 들어와. 주세. 그 다음 인지세가 뭐예요? 인지세가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 인지세야. 그럼 계약서 수없이 쓰잖아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세라고요. 그 다음 다 이런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밑줄 그어요. 나머지 밥풀떼기 중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그어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절대로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국세다. 왜 국세일까요? 이따가 증명이 됩니다.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절대로 지방세라 그러면 안 돼요. 국세. 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세에 체계가 나와 있고 의미가 없어요. 자, 밑에 지방세 일단은 큰 거 가자고요. 자, 지방세 봤어요? 그럼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 현행 몇 군데다? 8군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 8군데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8군데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우리는 뭐다? 지방세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방세의 종류는 토탈 몇 개? 11개. 그럼 우리가 11개에서 한번 씌워봐요. 마음속으로. 11개가 있나 없나. 자, 11개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게 밑줄 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 3가지가 출제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출제가 안 되더라도 지방세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시군구로 간다고요. 지자체로 세금 내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예요? 4개. 지. 좌우간. 지자로 시작하면 뭐다? 지방세. 지자로 시작하는 게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담배 필 때 내는 세금 뭐다? 담배 서비스. 그럼 담배는 어디 가서 피워야 돼요? 자기 동네 가서 피워야 동네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살 때는 자기 동네에서 사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세금 절반이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실한 분이 뭐다?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세금. 속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술 마시는 사람. 속일 수가 없잖아.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그거를 10년만 모아놓으면 몇 천만 원, 몇 억도 될 수 있어요. 술량에 따라. 담배. 저도 담배 피고 술을 가끔 마시는데요. 참 담배 필 장소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나는 수강생들도 따라오면 피해요. 담배 피니까. 아주 안 좋아요. 민폐 끼치니까. 아파트에서 담배 베란다에서 피면은 바로 올라와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우리 동에 딱 나 같은 놈 2명 있어요. 딱 나와. 추리닝 입고. 그래서 가끔 만나요. 가끔 만나. 아파트 안에서도 못 피워. 길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둘이 딱 피는 거예요. 그냥. 또 그리고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담배를 끊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담배 피면은 집에 안 오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결혼하면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데 아빠가 담배 피우면 애들이 안 온다 이거지. 냄새 나서. 그래서 말이라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실컷 키워놨더니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알았다고는 답을 했어요. 거기서 반문을 달면 싫어해요. 알았어. 이렇게 조용히. 자, 담배 서비스는 지방에서 걷어가는 거요. 지방세라고요. 등등등. 자동차세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만 알면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지방세라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지방세는 뭐다? 과세,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걷어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걷어가. 특별시대. 광역시에서는 누가 걷어가? 광역시세.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 도지사. 그래서 이 취득세는 적게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한 번에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뭐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간다.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런다? 특광,
도세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도세라고 얘기해요.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므로 그럼 취득세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걷어갈 수 있죠? 누가 걷어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뭐다? 줄여서 특광도세. 2번 출제됐어요. 그럼 취득세는 시군구세다 그러면 땡! 그래서 그 박스가 나왔잖아요. 취득세 빨리 찾아봐요. 특광도세야 결론이. 취득세. 자, 첫 번째 딱 밑줄 그어요. 취득세. 특별시 지역에서는 특별시장이 걷어가요. 광역시 지역에서는 광역시장. 밑줄 딱 그으라고요. 취득세. 이거 어디를 긋는 거예요? 지금 249쪽으로 넘어갔는데. 왜 248을 보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 빨리 넘어갔어요. 자, 그럼 취득세.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가? 도세. 그 취득세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크게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분한다고요. 그럼 여기 구세는 뭐예요? 이거 자치구죠? 항상 여기에 구는 선거에 의해서 뽑는 자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산은 구청이 몇 개예요? 부산은 구청이 몇 개냐고요? 이런 거 아는 사람은 돈을 잘 벌어. 부동산 재테크에서.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자치구청장. 몇 군데? 좌우간 많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거 취득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봐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주인이야. 구세. 그 다음 도지역에서는 도세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구세, 도세라고요. 그 등록면허세 밑줄 그으라고요. 등록면허세 밑줄 그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도 2군데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다? 구세야. 도지역에서는 뭐다? 도세야. 양쪽에 걸쳐 있어요. 양쪽에 이게 찾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이걸 못 찾아.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재산세는 뭐다? 재산세는 시, 군, 구세. 이렇게. 그럼 재산세도 2군데 나와 있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뭐예요? 구세. 재산세 밑줄 그어요. 구세. 도지역에서는 뭐다? 시군세. 딱 양쪽에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찾았어요? 이거를 못 찾는 거야. 아, 취득세는 2군데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도 2군데 있죠? 등록면허세 2군데 있어요. 도지역에서는 뭐다? 도세. 도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와 자치는 건 자치잖아. 자치자가 들어가면 모든 세금의 주인이야. 구분을 안 해. 그래도 이거 열하나 모든 세금은 자치도와 자치시는 뭐다? 특광도 시군구랑 관련이 없어요. 자치시면 시가 다 주인이고 자치도면 자치도가 다 주인이다. 그래서 출제가 안 돼.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특광도와 시군구. 자, 우리가 특광도를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특광도를 광역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세금이 많이 들어와. 4%도 있고 12%도 있고 중과세도 있어. 그래서 많이 들어오니까 권한이 많은 자가 걷어가는 거야. 그럼 누가 힘이 세? 특광도가 힘이 세지. 알아들었어요? 힘센 자가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찔끔찔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가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군구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군세라고도 얘기해요. 특광도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에서 준용하므로 이렇게.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세금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지사가. 매년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재산세다.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는 뭐다? 양다리 걸쳐 있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 그래도 뒤로 읽으면 뭐야? 도구세입니다. 도구세예요, 도구세. 자, 외우지 말고 여기 외우지 말고 잘 봐요.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 뭐야? 취득세야.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힘센 지자체장이 걷어가. 누가 힘이 세? 특광도.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이재명이가 구설수에 올라 있죠? 힘이 세니까 권한이 많으니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다음 이해에 비해서 이해는 덜 들어와. 1년 단위로 봤을 때 힘이 약한 자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고 여러분들 동네는 구청장이 걷어가. 그 뒤로 읽으면 어떻게 돼? 도구세야. 등록면허세는 그래도 등하면 우리의 등을 생각하면 암기가 안 될 때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해? 도구. 등.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 집도 도구가 2개 있어. 영원한 도구는 누구야? 배우자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등 안 걸고죠. 효자손이 좋아. 아주. 필요할 때마다 긁잖아요. 전 아들만 둘이라 효자손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등하면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그리고 암기하지 마세요. 취득세는 힘센 지자체장이 걷어간다. 시군구. 재산세는 매년 세금을 걷어야죠. 시군구가 걷어간다.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뭐가 답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 장으로 정리를 해요. 과세권자. 자, 프린트 보라고요. 과세권자. 자, 괄호는 지금 보지 말아요. 과세권자 나와 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과세권자. 똑같은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취득세는 힘센 자,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줄여서 뭐다? 도세. 구세하면 틀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도구세요, 도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세.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시군세라고도 얘기한다.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청에서 준용하므로. 줄여서 시군세. 구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군구세. 그러나 4번, 5번은 국세죠? 국세는 구분을 안 해. 어디서 걷어가는 거야? 세무서에서. 세무소가 주소지 세무소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특강도는 지방세만 구분한다고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특별시장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으니까 지방세만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오늘 첫째 시간. 자, 첫째 시간 잘 봐요. 국가가 걷어가면 우리는 뭐다? 국세. 항상 국세는 세무서와 관련 있는 세금이에요. 많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세금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과세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상 요건 4가지를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하나, 둘, 셋, 넷 용어 정리해요. 그럼 4개가 결정되면 세금을 내야죠. 그럼 세금 계산은 공식이 뭐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이런 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 그러나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몰납이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개 제목 중에 몰납,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는 이유는 뭐다?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시불로 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는 왜 물납을 할 수 없다? 하는 자가 없다. 20, 30% 손해 나니까 폐지. 그러나 돈이 모자랄 수도 있죠?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금 하나, 둘, 세 개는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많이 나오니까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지사가. 그리고 재산세는 권한이 적죠. 권한이 적은 자가 걷어가니까 재산세는 뭐다? 시군구세. 단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위에도 걸쳐 있고 밑에도 걸쳐 있다. 그래서 도구세다. 기억이 안 날 때,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